예, 조선 전기의 정치 이론 내용들, 좀 내용들이 좀 이것저것 많이 있었어요. 자, 이와 관련한 문제풀이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시기 때 어떤 일이었는지 가를 한번 볼게요.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머물렀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가 나왔습니다. 위화도에 지금 대군들이 몰려왔나 봐요. 자, 그런데 태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조 같은데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글을 올려서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이게 잘 안 됐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기기를 했나 봐. 군사를 돌이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키는구나. 위화도 회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고려 말때 이 태조가 누구겠어요? 그러면요. 이성계. 왕이 되기 전에 이성계가 고려의 신하로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결국에는 회군으로 이 군사를 돌이키고 돌아오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계는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나에 보니까 신료들이 왕 위에 오를 것을 간절히 권했대요. 그래서 그거 하겠구나. 태조가 마지못해 수창국으로 행차했대요. 마지못해 할 건데 어차피 그래서 결국에는요 왕 위에 오르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태조 이성계가 왕 위에 오르게 되었다. 결국 조선의 건국이다 라는 사실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위화도 회군한 다음에 그리고 나의 왕 위에 오르기 그 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1번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자, 이 얘기는 어디에서 봤었냐? 신라 신문왕 시기 때 있었던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었었죠. 통일신라 신문왕 때. 2번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하였다. 과전법. 그래요.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고 이성계가 뭘 했습니까? 위화대군 가에 위화대군 단행하고 이성계가 돌아와서 이제 왕을 폐위시키고 최영을 제거하고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의 지원을 받아서 과전법을 제정한다. 자,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조선 건국 직전에 있었던 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양지하문을 설치하여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 요거는 저 뒤에 나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조선이 변화된 국가로서 이제 대한제국이 개혁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그때 뭐 양전사업을 실시했다, 뭐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양전사업이라는 거는 모든 왕조 때 행하는 토지를 이제 좀 정비하고 조사하는 이런 정책인데 양지하문이라는 거는 저 뒤에 대한제국에서 등장한다. 4번에 공로와 인품에 따라서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다. 역분전, 구상국 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신하들에게 토지를 지급한다.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서 토지를 지급한다. 태조네요. 근데 이거는 태조 왕건, 고려시대 고려 태조 왕건이죠. 같은 태조인데 아예 다르죠. 5번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경제편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요거는 세조 시기 때 있었던 직전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조선 세조 수양대군 세조 그 시기 때 있었던 정책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밑줄근 임금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임금이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떤 정책을 했나 볼게요. 얼마 전에 임금께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 위해서 뭘 설치했어요? 신문고를 설치하라라고 명하셨대요. 신문고 설치와 관련한 정책을 이 왕이 했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니까 사간원으로 독립시킨다. 사간원을 독립기관으로 둔다. 그래서 이 사간원이 요 다음 강에서 보겠지만 간쟁과 같은 이런 비판 업무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신하들을 견제하고자 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통해 조선 초의 그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태종이죠. 이방원
태종 이방원, 이 태종 때 시행됐었던 정책. 태종 때는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사병을 혁파하며 신문고를 설치하고 호패를 차게 하는 이런 각종 정책들을 단행하게 되었고요. 사간원을 독립시킨 기관으로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태종의 정책으로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여기 있는데요. 뾰로뾰로뾰로뾰로 뿅. 3번에 있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태종 이방원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이후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 이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답은 3번인데 나머지를 보자. 1번에 명의 신종을 제사하는 대보단이 설치됐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대보단, 만동묘 이런 거는 중국의 명나라가 멸망했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받들자라는 조선 후기 숙종이라는 왕 때 등장하는 정책입니다. 이번에 백과사전류 의서인, 의학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방유취가 편찬되었다. 자, 요거 문화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건데 세종 때 편찬한 의학서로서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조선 초 세종의 정책입니다. 4번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완성과 반포는 성종 때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조선의 법전의 완성, 반포, 완성, 성종. 5번에 역대 문물 제도를 정리한 동국 문헌비고가 간행됐다. 이것도 아직 안 봤습니다. 조선 후기 때 영조라는 왕 때 자, 이런 백과사전류와 같은 책을 편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이 섞여 있구나. 태종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왕은 누구일까? 왕이 밑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왕께서 뭘 했나 봅시다. 이전에 주조한 활자가 크고 고르지 않았대요. 활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시 주조했대요. 경자년에 다시 주조했대요. 자, 그런데 요거 하고 나서 또 뭔가를 만들려고 했나 봐. 그래서 이 글자를 본따서 갑인자를 주조했대요. 경자년에 주조했다가 갑인년에 다시 주조해서 갑인자라고 했대요. 경자년에 주조한 것을 경자자라고 하고요. 활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인년에 주조한 거 여기는 뭐 그대로 나왔는데요. 갑인자라고 합니다. 금속 활자를 당시에 주조한 것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경자자, 갑인자. 정말 이 왕은 정말 몸에 막 경기가 날 정도로 와 대단한 왕입니다. 정말 갑이죠. 그래. 경기가 날 정도로 갑이다. 세종 이렇게 하면 절대 까먹지 않는다. 세종의 정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세종 때에는요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것을 바꿔서 태종 때 육조 직계제를 바꿔서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는 이런 전국 운영을 추구했었죠. 그리고 집현전을 설치해서 이 집현전을 활성화하면서 이제 각종 학술 연구를 시행하는 모습을 기울이게 된다. 세종 때 그리고 뭐 공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거 뭐 경제편에 등장합니다라고 봤었고요. 각종 과학기구들, 자 이런 정책들이 세종 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1번에 조선의 경국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반포했다. 아까 봤었네요. 계속 나오고 있네요. 성종 완성 반포. 2번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 문헌비고. 이거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 앞에 보기에서 나왔었는데 영조라는 왕 때 백과사전과 같은 이런 책을 편찬하게 될 겁니다. 3번 삼남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삼남지방이다라고 하면은 한양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세 개의 도를 얘기하는데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 일대요. 이쪽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우리의 농법을 소개했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의 의견도 막 반영하게 될 건데요. 자, 이게 바로 세종 때 있었던 농사직설이라는 책입니다. 세종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세금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찬반, 여론조사를 거치기도 했었다라는 거. 공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라겠죠. 그 다음에 농법을 정리하는 것도 농부들의 의견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쭉 모으고 정보를 모은 이런 서적을 편찬하게 된다. 그래요. 농부들의 의견까지도 물었구나. 바로 세종 때 편찬한 우리 농법을 정리한 농서 문화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전세를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자, 이 영정법 요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건 조선 후기 넘어가서인데요. 인조라는 왕 때 자, 이 세금 제도를 이렇게 개편하게 될 겁니다. 5번 이것도 안 나왔는데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삼정이정청 역시 조선 후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철종이라는 왕 때 어떤 사건이 있을 거야. 임술농민봉기라는 큰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인데요. 저 뒤에 나온다. 철종이라는 왕 때입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 세종을 고르는 문제였었습니다. 4번 문제. 밑줄 그은 이왕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또 왕과 관련한 정책을 골라라 라는 겁니다. 자, 어떤 걸 조사하나 봤더니 경국대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알려달래요. 열심히 조사했나 봅니다. 자, 육전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 경국대전은 우리의 그 정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한 체계, 법 이런 것들을 정리할 겁니다. 자, 이 경국대전은요.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됐고 이왕 때 완성 또는 반포. 반포는 널리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죠. 완성, 반포되었다. 성종이죠. 조선 초 성종 때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하게 되는구나. 자, 이 성종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성종 때에는요, 마찬가지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는 세종 때 비스무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 이전 세조 때 폐지됐었던 집현전을 이름을 바꾸어서 부활시키게 되니 그것이 바로 홍문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림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제 김종직과 같은 이런 살인들이 성종 때 등장을 했었다라고 봤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한 내용이 어디 있는가? 3번에 있네요. 직제가 개편된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하였다. 경연은 왕이 뭐 수업 듣고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거. 이거는 이제 홍문관에서 할 건데 통치체제 요 다음 강에서 요 얘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성종의 정책 3번 맞습니다. 나머지를 보자. 1번. 독립된 간쟁기관으로 사간원이 설치되었다. 자, 이거 앞서 보기에서 나왔었는데요. 사간원을 독립기관으로 두었었던 조선 초 태종 때 대신들을 견제하라 라는 의미에서 설치를 했었죠. 이번에 함길도 토착 세력인 이시의 함길도는 뭡니까? 함경도, 북한 쪽에 있는 함경도가 이때는 이름이 함길도이기도 했었어요. 자, 이 토착 세력인 이시해가 난을 일으켰다. 이시해의 난을 계기로 이 왕 때 있었던 유향소라는 그 지방의 기구들을 폐지시키는 정책을 취하게 될 건데 바로 이제 왕권 강화를 꾀했었던 세조의 정책, 수양대군. 4번에 집현전 관리를 대상으로 사가독서제. 이건 뭡니까? 자, 일단 집현전 얘기 나오면은 세종이라고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사가독서제는 관리들이 일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주는 거예요. 열심히 독서하고 와. 출근 안 해도 돼. 와, 이런 직장 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자기 개발하느라고 한 6개월 동안 출근하지 말고 월급 다 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세종 때 이러한 정책이 있었다. 5번 붕당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다. 이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조선 후기 영조라는 왕 때의 탕평정책이라는 정책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답은 3번 성종을 골라라 라는 문제였었어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단서를 찾아볼게요. 정문현 한칠에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래기를 지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 이게 나왔네요.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대. 뭔가 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땅히 대역의 죄로 논단하고 부관 참식. 김종직, 이런 참담한 글을 쓴 김종직을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이들이 이제 쪼로로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의견을 따랐대요. 그러면 김종직을 부관 참시, 시신을 꺼내서 훼손하는 이런 형벌이에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한 연루된 사람들을 제거하겠죠.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어 나타났었던 이 사건은
연산군 시기 때 있었던 이 왕은 연산군이 되겠죠. 사화 중에서 가장 처음에 있었던 사화였네요. 무오사화였었죠. 이 무오사화, 살인들이 화를 입게 된 사화의 첫 번째 사건이고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어서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과 같은 이런 당시의 살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봤었습니다. 자, 그럼 나를 보자. 의금부에 전제하기를 조광조, 김정등은 서로 사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나왔죠. 조광조가 나왔습니다. 그래, 자기 편은 막 천거한대요. 조광조가 추진했었던 천거, 과거 시험 보지 않고 추천에 의해서 관리로 임용하게 하는 현량과라는 제도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자기 세력들 막 이제 좋은 자리만 주고 이력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광조 일파들 이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거는 조광조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시기, 바로 중종 때가 되겠고요. 자, 이 중종 때 이런 일을 계기로 하여 조광조 일파를 처벌하게 되니 그게 바로 사화 중에서 기묘사화였었죠. 조광조, 개혁 세력 조광조, 살인들이 화를 입은 거네. 살인들, 조광조가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었는데 현량과를 실시하고요. 소격서를 폐지하고 도교 행사 기구였었어요. 그 다음에 위조된 공신들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위훈삭제를 단행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 훈구파 공신들의 반발로 죽게 되는 기묘사화로 이어지게 되었구나.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자, 정열입 모반 사건은 이거 붕당 형성에서 봤었어요. 붕당에서 어떻게 봤었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된 이 사건, 정열입 모반 사건과 정철의 건저의라는 사건이 있었죠. 자, 이 붕당 얘기 나오는 거는 사화 관련된 사건들이 다 끝나고 나서 붕당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기묘사화 있죠. 그 다음에 을사사화, 명종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선조라는 왕 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나, 나 이후가 되겠죠. 2번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이래요. 외척. 윤임, 윤원형, 대윤과 소윤. 네, 이런 외척 간의 갈등은 명종 시기 때 있었던 을사사화죠. 여러분, 사화의 순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요 앞에서 볼까? 사화의 순서는 지금 여기 나오는 무오사화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갑자사화.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모인 어머니인 태비윤 씨가 죽었었던 문제를 계기로 일어났어요. 이게 연산군 때고요. 그 다음에 나에 나왔었던 기묘사화, 요게 중종 때죠. 그리고 명종 때 있었던 소윤과 대윤 간의 갈등, 을사사화, 이렇게 해서 사화가 순서대로 이어지게 된단 말이지. 지금 무오사화가 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묘사화가 나에 있어요. 근데 을사사화 복이 2번에 나왔네. 그러니까 나 이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1번에 이런 사건으로 나중에 또 이어지겠죠. 3번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아직 안 봤습니다. 요거 조선 후기 가면은 현종이라는 왕 때 상복을 얼마 입느냐라는 예송 논쟁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원 요 이후 내용입니다. 4번 희빈장씨 소생 원자책복 문제로 환국이 발생했다. 이것도 요 다음이에요. 예송과 환국 문제 역시나 조선 후기 넘어가서 이건 숙종이라는 왕 때 이런 몇 가지 환국이라는 사건이 나오게 될 겁니다. 5번 폐비윤씨 4.4 사건을 빌미로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대표적인 살인들이거든요. 폐비윤씨 4.4 사건을 빌미로 살인들이 제거됐다. 그러니까 결국 뭐단 얘기예요? 갑자사화다라는 거죠. 가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답은 5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구나.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자. 자, 이 사건 시기,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중앙에서는 홍문관, 육경, 대간,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천거한 사람들 천거를 했대요.
관리들을 이제 막 추천 천거로 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봤더니 이는 한나라에서 시행한 현량과의 뜻을 이은 것이래요. 그래, 이름도 똑같구나. 중국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천거해서 관리를 추천으로 임명하는 게 중국에도 사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 공신들 10년이 지난 일인데 허위가 많았대요. 아니, 가짜 공신이 많다 이거지. 공신으로 상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이름만 올리고 이런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대. 고쳐야 된다. 즉 위조된 공문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위훈 삭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조광조. 왕은 언제예요? 중종 때.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이 뭐였죠?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이 기묘사화였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중종 때 기묘사화 그 시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가 앞에 보니까 연산군이 즉위하고요. 연산군 시기 때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있지요. 갑자사화, 연산군이 즉위한 이후에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묘사화와 관련된 중종은 왕은 중종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을사사화. 요거는 외척, 윤임, 윤원영, 이런 대윤과 소윤의 갈등이었었죠. 그래서 명종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왕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 여태까지의 왕이 우리가 주로 봤었던 왕들 처음부터 보자면 태조 이성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종, 그리고 세종, 그리고 세조, 그리고 성종. 자, 이런 왕들은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화와 관련한 왕들로서 연산군, 중종, 요 과정에서 중종 반정이 있었죠. 연산군 시기 때 무오사와 갑자사화가 있었다. 그리고 중종 시기 때 조광조, 기묘사화 있었네요. 그리고 누가 있냐? 이제 명종이 있는 거예요. 요 명종 때 을사사화, 소윤과 대윤 간의 갈등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조 시기로 가는데 요 때는 붕당 정치 막 만들어지는 이런 시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동인, 서인 나뉘고 그다음에 동인이 북인, 남인 나뉘게 되는 그 시기와 관련이 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어느 왕을 고르는 거냐? 중종을 고르는 거니까 을사사화 전 2번 나가 되겠죠. 다라 사이에 선조의 즉위. 선조 즉위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제 붕당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조 반정 기해예송. 요거는 뒤에 조선 후기 편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근 임금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감히 대비마마를 욕보이다니 당장 이 벽서를 떼어다 임금께 올리세. 게다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양재역 벽에 이런 참담한 내용을 써붙이다니 당장 고하러 가세나. 뭐라고 돼 있나 보자.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다.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있대요. 여자가 어떤 여인이 정권을 잡고 있대. 그래서 지금 이 신하들이 제멋대로 막 요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대요. 자, 이게 지금 어디냐 봤더니 양재역 벽에다가 붙였대요. 양재역이 그 양재 서울에 있는 양재동 쪽이에요. 여기에 벽에다 붙였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양재역 벽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재역 벽서 사건. 이게 뭐야? 당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여인이 하나 있었네요. 그를 중심으로 하는 외척 집단이 있었네. 문정왕후예요. 소윤 쪽의 문정왕후가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였었죠? 자, 대윤, 윤임, 소윤, 윤원형. 이 소윤 쪽에 외척이 바로 문정왕후를 두고 이제 거기에서 형성된 외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대립으로 벌어졌었던 게 뭐였었냐? 을사사화였었어요. 을사사화, 명종 때죠.
이 명종 때 을사사화가 벌어지고 소윤이 대윤을 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권력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농단하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여주는 바로 누구냐? 문정왕후 당시의 외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외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후에 이제 붕당 정치에서 외척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아니다, 적당해야 된다라는 동인과 서인의 이제 분화로 이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임금은 누구냐? 바로 명종이 되겠습니다. 문정왕후는 명종의 어머니예요. 예. 그리고 임금, 당시 명종이다. 자, 명종 때 있었던 사실, 을사사화가 일단 있었죠. 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양재역 벽서 사건이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백성들 삶이 어려워져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명종 때. 무슨 난이 있었는데 도적이 등장하는데요. 임꺽정의 난도 있었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그래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됐었던 게 바로 이제 붕당의 시작이죠. 그래서 명종 이후 선조 시기에 해당합니다. 3번.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 나오는 인조 반정, 인조 조선 후기 얘기예요. 4번.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언제일까요? 성종 때 진출했다가 연산군 때 사림들이 피해를 입는 사화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 김종직이 조의제문 글을 썼던 그 김종직. 5번. 배비윤 씨 사사건 전말을 알려져 김경필 등이 처형되었다. 배비윤 씨의 사사 문제. 연산군의 어머니였었죠. 그래서 연산군 시기 때 있었던 갑자 사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답은 2번. 8번 문제.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선전관 이용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정여립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우리랑 조금 친해진 사람이에요. 정여립을 토벌하기 위해서 급히 전주에 내려갔대요. 무리들과 함께 여기저기 해가지고 이제 숨어있던 정여립이 체포하려고 했는데 자결했다. 정여립이 자결했네요. 체포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여립이 모반을 꾀한 거 아니야? 라는 정여립 모반 사건. 자,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은 앞에 문제에서도 잠깐 봤었는데요. 선조 때 있었던 일이죠. 자, 선조 때에는 사림이 등장을 하고요. 사림이 집권한 이후가 되고 이 사림이 분화하게 되는데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하게 되었죠. 그걸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선조 시기 때 있었던 일로서 사림들이 이렇게 나뉘었었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었습니다. 자, 이유는 뭐였죠? 사림이 나뉘게 된 이유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이조전랑의 문제. 이조전랑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김효원. 그 신진살인들이 이쪽으로 갔고요. 심의겸, 기성살인들이 이쪽으로 갔었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외척을 얼마나 청산할 것인지 척신, 외척 정치 문제를 타파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감하게 하자, 적당히 하자 이렇게 나뉘게 되었단 말이지. 자, 그런데 동인이 또 갈라지게 되었었네요.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었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정여립 모반 사건과 정철의 건저의 두 가지가 있었죠. 서인에 대해서 강경파, 서인에 대해서 온건파, 그리고 서인도 이렇게 존재하는 세 개의 붕당으로 정리가 됐었던 게 지금 다 선조 시기 때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되었다?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니까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것을 자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그와 관련한 사건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1번 이시애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켰다. 이시애의 난이에요. 이시애의 난. 그래서 세조가
지방의 유향소를 폐지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봤었죠. 2번 기축옥사로 이발 등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그래요. 정열입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라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예. 이 정열입 모반 사건은 정열입이 자결을 했어. 그래서 정열입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 이 동인 쪽들을 막 괴롭히고 제거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양재역 벽서 사건은 선조 이전에 있었던 명종 때 아까 문제에서 봤었던 그 을사사와 그 직후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4번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겠죠. 이거는 계유정난이라는 조선 초기의 사건이었었습니다. 5번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5번의 내용은 요겁니다.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됐었던 요거 A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얘기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B라고 한다면 5번은 A를 얘기하고 있고요. 문제에서는 B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시 왕은 다 선조이고 붕당 정치가 이제 형성되는 시기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